네, 현재 시간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2.7%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디 한번 3% 가까운 상승을 기다려 보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오르는지 알아야 되고 그 와중에 소외받는 종목은 무엇인지 진단해 봐야 되니까 상황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복투연구소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팀장님과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이 한다, 유진 로봇. 앞서 저희가 또 로봇주 리뷰를 현동 매니저와 함께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하면은 이제 뭐든 될 거다라는 그 기대가 있잖아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이번에 주총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좀 로봇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로봇을 할 것이다 좀 자세하게 말해줬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뭐 시장 상황도 좋고 뭐 투자자분들께서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좀 로봇 관련 종목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뷰를 말씀드릴 자리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좀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좀 접근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네.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거기다 이제 삼성이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오늘 좀 자금이 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로봇 관련 종목들을 보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삼성이 이제 메타버스와 로봇을 신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발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발표했는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수혜주를 발굴하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접근해 봐야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와 로봇 등의 신사업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 로봇도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용 로봇도 있고 또 집 안에서 가전제품에 로봇이 접목된 그런 모습도 있을 텐데 이 삼성전자 발표 때문에 로봇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2의 2차 전지가 될까? 왜냐면 2차 전지도 사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정말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거 보고 나서 또 한 번 폭발적인 시세가 났었거든요. 로봇도 그렇게 될까요?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제 2차 전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전문가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네. 그 와중에서도 이제는 2차 전지, 제2의 2차 전지가 되기 위한 시발점이 좀 확인이 되었다라고 좀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재무가치 향상에 대한 가능성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가정적인 로봇이냐 아니면 뭐 4차 산업 메타버스에 관련된 로봇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이 방송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꾸준하게 뉴스를 살펴봤지만 정말 2차 전지, 제2의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섹터의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조금 더 시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구체적인 뭐 재무가치 반영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 관련 종목들 뭐 제가 뭐 2023년이나 2024년 정도에는 실적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가치 투자 관점을 좀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은 새로운 정부 그리고 삼성의 발표에 따른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시고 좀 가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좀 6개월 뒤쯤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을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로봇주를 대응하고 정말 가치주로 내가 투자할 때에는 6개월 뒤쯤부터가 가능할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기업과 손잡고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완성차를 봤을 때도 대기업 완성차 밑에 세부적으로 납품 그리고 기술력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 나서 그 기업들이 수혜를 얻었거든요. 아직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필두로 했을 때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삼성과 연관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돼서 상승을 보였지만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랑 어떠한 기술 협약을 맺고 납품을 하겠다 이런 뉴스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가치 투자 관점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진 로봇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볼게요. 사실 이거는 유진 로봇 한 종목에만 국한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로봇주 전체에 통용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팀장님은 유진 로봇주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주실지 한 줄 평과 함께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한 줄 평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냉수 한잔 하시죠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로봇 관련주를 무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정하자라는 건가요? 네?
진정하자라는 뜻의 조금 차분하게 바라보자. 네네네. 차분하게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봇 관련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냥 단순하게 어떤 머시닝 센터, 공작, 뭐 절삭 공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들, 흑자 기업들이 많지만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 아무래도 좀 첨단 로봇을 제공하고 있고 첨단 로봇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흑자 기업을 찾기가 힘들고 유진 로봇도 사실상 가치 투자 관점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세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추세 추종 관점을 접근해야 될 듯하고 우선은 저는 단기 트레이드를 진행할 때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갭 상승에서 음봉 나고 있는 종목들 좀 손절가를 잡고 3거래일 이상 지켜보지 않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난 죽어도 유진 로봇을 매수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3거래일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힌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유진 로봇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갖고 온 종목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우선 정통적인 로봇 관련 종목은 아닙니다. 뭐 네. 컴퓨터 부품이나 뭐 드론 관련,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관련 종목을 좀 부각이 됐던 종목들이고 자율주행 관련 수혜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제가 이런 테마들을 나열해 드렸을 때는 제이시언 시스템 테마주인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한 실적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2019년에는 좀 한일 무역 분쟁으로 해서 재무가치 약간 훼손되는 모습 보여줬지만 흑자는 기록을 했고요. 2021년 실적 발표 결과 매출액은 2,654억 원, 전년 대비 10.7% 증가한 수치, 그리고 영업이익은 57.9% 증가 184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6% 증가 160억 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 이전을 상회했기 때문에 진정한 실적을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보다 좀 부담되지 않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금 2월 중순에 맥점 잡고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맥점 잡고 있고 로봇 관련으로 해서 정통에서 수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앞서 나열해드린 다양한 모멘텀의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처럼 오늘 급등한 종목은 일단 냉수 한잔 하면서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주셨고요. 그 외에 아직 더 룸이 남아있는 종목으로는 제이시언 시스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세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시동거는 메타버스, 이것도 이제 삼성이 포문을 열어줬는데 다시 보자 메타버스, 제2의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부활, 메타버스의 재기, 정말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 수식어가 붙는 메타버스거든요. 이번에는 단순 기대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애플이 XR 기기를 연내 또 나올 테고 삼성도 기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과 애플이 끌어주는 그런 메타버스 생태계가 이제는 나오는 겁니까? 감히 삼성과 애플이 끌어준다는데 단순한 기대감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적인 면만 보면 사실상 메타버스가 지금 처음 부각된 게 아니고 2021년 중반부에 부각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삼성이나 애플처럼 강하게 끌어준 종목이 없으면서 좀 실적이 발현된 종목을 찾기 쉽지 않았고 단순 기대감을 치부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단순한 기대감이 점진적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좀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성장주가 언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어떤 시장이 조정기가 되고 어느 정도 좀 가치 투자에 입각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어쩌고 피로도, 그다음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시장이 맥점을 잡히면 강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맥스트가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언드릴 수 없겠지만 로봇주와는 다르게 좀 자신 있게 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좀 재무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근거를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삼성에서는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홀로그램 기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애플은 이제 VR 헤드셋을 연내 출시하겠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성장주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로봇도 좋지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로봇주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메타버스다. 그럼 메타버스와 2차 전지를 올해 성장성을 두고 비교해보자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주가적으로 나을까요? 안정성 역시 2차 전지가 더 낫다라고 판단되지만 메타버스가 조정이 상당히 발생했고 지금 쌍바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 이런 실적이 정말 반영될 수 있는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메타버스에 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타버스가 더 많은 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맥스트가 저희가 살펴볼 종목인데 메타버스 틀렌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틀렌이 이거 발음하기도 좀 어려운데 틀렌이 무엇인지 그리고 맥스트가 전고점까지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을지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요즘 최근에 다시 유행을 타고 있는 포켓몬스터 빵 알고 계시죠? 알죠. 아마 포켓몬스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 그와 비롯해서 한 줄평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골 종목은 너로 정했다. 탕! 오늘 한 줄평인데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메타버스 관련 메타버스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조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점에서 지금 맥점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맥스트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AR 개발 플랫폼 시장에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회사 10개인데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맥스트가 유일하고 글로벌 5위 수준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좀 빠르게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틀렌 발음도 어려운 것은 이제 맥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이름인데 네. 이제 현실과 가장 가까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했고 그 환경이 이제 8월달에 베타 서비스를 제공할 건데 그 베타 서비스 이름이 틀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좋을 듯하고요. 외인과 기관도 강하게 매집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저점에서 일부 매수하고 뉴스 살펴보면서 물량 다시 내놓으면서 물량 관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삼성과 애플에서 올해 하반기 제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엔 좀 재무가치가 반영이 될 것 같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무가치가 반영이 될 건데 지금도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눌림목에서 최종 비중을 다 채운다는 관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제가 51,000원 잡아왔고 손절가는 47,000원 성장주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69,000원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이 오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골 종목은 너로 정했다 탁 하면서 이제 포켓몬볼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맥스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채팅방에 메타버스주 다시 부활할 거라고 보십니까? 찬성과 반대 의견 여쭤봤더니 찬성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갖고 계셔서 찬성표를 던지신 분들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유리 팀장님도 다시 보자 메타버스 동의하신다면 어떤 종목으로 어떤 키워드로 접근하실지 약간 투자 관점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물려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으니까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 무엇을 사야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데에서 좀 키워드가 다 나왔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증강현실 관련해서 좀 사업을 진행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VR, AR 헤드셋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헤드셋에 탑재가 되고 있는 OLED 관련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OLED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장비 중 AP 시스템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누누이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출연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5가지 요소를 모두 다 만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재무적인 성장성, 안정성, 그다음에 모멘텀, 주가 추세, 그다음 수급 동향. 이제 수급 동향도 좀 외인과 괜히 꾸준하게 2주 가까이 순매수했으면 좋겠지만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고요. 저점에 도달할 때마다 외인과 저가 매수는 꾸준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업종 퍼가 181.11인데 현재 포가 14.33이고요. 12개월 선행포가 7.34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평가 매력도가 거의 13분의 1 정도 저평가를 갖고 있는데 연말까지 지켜봤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으면서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 커질 것이고 박스과 하단부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23,5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1,500원을 잡아왔는데 반드시 추가 매수가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8,000원 잡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오면은 또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을 보자 대안주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면세점이 살아나면 신세계 볼게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백화점들이 잘 버틸 수 있었던 거 오픈런, 딱 명품, 그리고 여기에 패션 중심의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이거는 계속 쭉 그런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저도 뭐 제가 뭐 지금 뭐 HTS를 보면 섹터가 거의 52가지가 되고 있고 종목이 2천 몇 개가 되는데 제가 뭐 그런 종목들 실적을 다 외우고 다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국 등장하면서 다 확인하고 입장했을 때는 네. 2020년에는 살짝 휘청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이런 유통이나 백화점 섹터들을 보면은 2020년에 거의 2018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확인했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은 잘 보시면 2021년에 실적 발표 결과가 2018년을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투심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들을 갖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많이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슴 속에 저평가 매력들을 꾹 참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 수혜를 잡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지 않고 어깨를 좀 펴고 나가서도 될 수 있을 만한 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내 정부는 21일부터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좀 이런 국내 면세점에 대한 이런 방한 조치, 방역을 완화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명품 패션 중심의 매출 호조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백화점이 기대가 되는 거는요. 백화점 내에서의 뭐 매출, 패션 매출, 명품 매출도 좋지만 면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아나 주느냐, 안 사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2분기부터는 또 면세점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실제로 여행 나가면 면세점 꼭 들리는데 그 구매 한도가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근데 우선은 이런 면세점 수요가 제가 저번 주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말씀드리고 사실 국내 여행 같은 경우 이미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가 되면서 이런 외국인의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업들도 안정적인 재무가치가 개선되고 있지만 이렇게 백화점에다 면세점이 딸려 있는 백화점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그 실적 성장세가 더욱더 좀 눈부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상승의 서막님께서는 구매 한도만 없어지지 면세 한도는 안 높아지니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애초에 사지 못하는 걸 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충분히 뭐 세금 내고 난 그냥 살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리오프닝주 안에서 백화점주가 유독 더디게 움직였어요.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뤄진다면 분명히 신세계 백화점주의 기회가 오게 될까요? 투자 의견 한 줄 평으로 주시죠. 네, 한 줄 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들어오니까 노졌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네. 사실상 대선 이전까지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이 강한 여행 관련 종목들 외에는 다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책도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유통, 면세, 백화점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꾸준하게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저는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신세계 같은 경우는 대안주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면세점도 갖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기만 하면 되는데 움직임은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뭐 신세계를 가지고 뭐 20% 30% 수익은 가져가기 쉽지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5에서 10%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가로 덜컥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은 26만 원 구간대에서 좀 발목을 담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제가 잡아왔는데요. 이건 반드시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추가 매수가로 잡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목표가는 30만 원 잡고 추가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수혜가 있을 때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가가 23만 원인데 그래도 오히려 이 가격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 중에서 손여래 팀장님의 오늘장 탑을 고르자면 메타버스입니까? 로봇입니까? 신세계입니까? 저는 이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는데요. 충분히 안정성도 갖춘 위치가 된 메타버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여래 팀장님은 메타버스에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성장, 안정 다 가져가기 어려운데요. 한번 기대해 볼게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